자, 이생명에 대한 탄핵이 가결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네. 무슨 무슨 뭐라더라? 그 의회 쿠데타라는 등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의회주의를 포기했다고 했죠? 이게 헌정사상 처음이랍니다. 나는 그게 더 신기해요. 왜 헌정사상 처음이냐면, 그전에는 이런 문제만 제기됐어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장관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버텨서 이게 탄핵까지 온 거라고 그렇죠. 거군요. 왜냐면 정치는 단순히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가 아니잖아요. 정치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동안 야당이 힘이 없어가지고 한 번 더 눈치 보여갖고 이런 거를 못 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그만한 범죄자가 버티고 있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도 안 버틴 정말 역사가 성민이 없어. 아니었으면 탄핵을 못 해볼 뻔했네 우리가. 그렇죠. 네, 이제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였는데요.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징한 놈이라고. 최고로 지난 아니 사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뭐 경질을 하거나 대통령이 경질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혼자 물러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은 끝까지 버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한테 엿을 매긴 거예요. 네가 처리를 안 하니까 결국은 네가 뽑은 놈이 네가 임명한 놈인데 의회가 나서서밖에 할 수 없잖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김건희 이혼하면 돼. 이제 난 저런 여자인지 모르고 결혼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퉁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임명권자로서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아니 왜 한 이불 덮고 사는 부부도 낮 시간에 부인이 바람핀 거 몰라가지고 나중에 애도 때문에 헤어지고 그러는 건데 김건희가 옛날에 어쨌는지 나는 몰랐어야 하면 털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털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지가 임명한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대놓고 윤석열에 대한 무능 내지는 방임을 일단 의회에서 한번 혼을 내준 거고 따라서 이게 이대로 인용돼 버린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한동훈과 함께 세트로 윤석열이 바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얘네들은. 처음 당해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반발표 그러니까 수박들 네. 이것들이 이 검찰의 압박을 받아갖고 반란표가 한 30-40표 나오지 않을까 그래갖고 아니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반란표 20몇 표면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있었어. 진짜 얘네들이 반란표를 던질까? 더군다나 무기명이라고 그러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없었어요. 그 국회의원 현황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169명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115명입니다. 근데 뭐 안 오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효표가 5표가 있고 그리고 일단 109표라고 하는 거는 전에 쪽에서도 100% 다 안 나왔다는 거야. 따져놓고 보면. 그렇죠. 무효 5표 중에 2표는 아마 우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그 무효 5표를 다 우리 걸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79표를 얻어냈기 때문에 180석 가진 국회 그러니까 한때 민주당의 기능 그거를 그대로 다 살려낸 거예요. 소박이 있는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탈표는 없었고 민주당이 만일에 뭐 분당을 할 위기가 생긴다면 수박들이 이 갑론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충분히 그거를 컨트롤하고 있다. 안 맥히고 있다. 지금 검찰의 캐비넷이. 이걸 여기에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분당이 어쩌느니 뭐 수박들이 뭐 민주당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뭘 하느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증거를 한번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무기명이라고 해서 진짜 좀 간당간당했죠. 진짜
수박들 다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어떡하지?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쳐갖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단추 누르는 거잖아. 순식간 딱 누르는데 얘가 O 눌렀는지 X 눌렀는지 어떻게 알 수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없었다는 거 보면 대충 지금 자기 성향들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뭐 어떻게 부결한다 그래도 이런 거랑 또 비슷한 결과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상민 탄핵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윤석열 측이 지금 보수 기득권층이 확 쫄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응들을 한번 볼까요? 대통령실 반응? 네, 근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을 냈는데요.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지가 지한테 하는 말이지. 네. 의회 아니- 쪽이 포기한 건 쥐가 의회를 인정을 안 하고 있죠. 의회에서 한 건데 어떻게 이게 의회 쪽이 포기입니까? 아니 올림픽에서 내가 세계 신기록 세웠는데 그건 참 부끄러운 기록이다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못해서 안 하는 거지. 해낸 거에 따라서는 처음으로 의회가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기능을 처음으로 사용한 첫 예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수틀리게 장관들이 저런 짓 하고 깐족거리는 놈 있으면 그 다음번에 바로 올려놓고 탄핵 막 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깐족거리는 놈? 응? 깐족거리는 놈? 깐족죄로 해갖고 하나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깐쪽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셔요. 깐족거리는 되게 싫어하시나 되게 봐요. 싫어요. 되게 싫어하네. 성격상으로 대놓고 멱살 잡고 싸우자는 놈은 내가 도망가시잖아요. 안 멱살 잡고. 놔두는데 왜 그래? 이렇게 계속 깐죽거리는 사람은 난 내가 내 분에 못 참거든요 이런 거를. 국민을 상대로 깐죽거리는 놈은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일개 장관 새끼가. 네. 일국의 장관. 그건 지주장이고. 네. 그것도 맨날 베껴. 근데 이제 이거 됐잖아요. 하기 전에 김진표가 또 약간 빌런 짓을 했는데 대정부 질문 끝난 뒤에 표결하자. 시간을 많이 뒤로 밀었죠. 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무슨 그런 얘기 일단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탄핵소추 먼저 했다. 근데 아마 대정부 질문 뭐 하면서 응. 필리버스터를 꿈꿨던 게 아닌가. 뭐 저쪽에서 튀어나왔고 어떤 놈이 빡치게 하려고. 계속 그냥 길게 얘기하고 아니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근데 뭐.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의심도 좀 되는데요. 어찌 됐거나 결과가 당연히 이렇게 다행히 나온 거고 아까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론조사 안에서 국민들의 48%가 잘못됐다고 느낀대요. 근데 과연 그러한 의견이 있으면 지금 역풍이 안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역풍이 안 일어나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 높아졌더라고요 보니까.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조사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주말에 해보면 확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도 의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제는 몸살이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원활하게 안 할 겁니다. 이제- 지금 보면 김도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지금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 이제 이만큼 해놨는데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뒤엎어서 에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끝나버리게 된다고 치면 이태원 참사 자체를 이 합법화하는 거랑 똑같은 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단순하게 의회 안에서 행정부와 의회 싸움이 아닌 거예요. 국민하고 윤석열 정부의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민주당이 넘겼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더 국민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헌법재판소 자체를 약간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여론재판으로 약간 그렇죠. 몰고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되면 그렇게 힘을 못 받으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서의 장점은 이게 처리 시한 6개월이에요. 180일이거든요. 네. 근데 정부나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실은 120일 안에 끝날 것이다. 빠르면 90일 안에 부결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는 부결이 안 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거 빨리 정리 안 되고 180일 거의 다 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있는 입장에서 빨리 나면 부결이에요. 근데 길게 가면 가결이라는 거지. 그럼 이마만큼의 시간을 보면서 법원이 눈치를 볼 거예요. 정말 이거 자꾸 대외적으로 막 앞뒤에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거 갖다 기각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안에서 계속해서 보겠죠. 국민 여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당연하죠. 국회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볼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가결을 받는다는 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야. 이게 가결되는 순간 그 다음엔 윤석열 탄핵안이 올라올 거고 이게 6개월 후에 똑같이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이게 예비 연습이야.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예비 연습. 근데 또 문제가 하나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3월과 4월에 이선혜, 이석태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김현장이 가겠죠. 김현장 출신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게 퇴임을 하면은 이 7명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힘든데. 지금 물론 대법원 안에서도 판사들의 결정도 충분히 개인적인 존중도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협의를 왜 합니까? 여기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단독으로 그냥 다수결 하듯이 야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래서 나 짜장 짬뽕 하는 거랑 달라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볼 거기 때문에 사실 머릿수 가결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험인 거죠.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부결이 난다고 하면 그때 가면 진짜 피를 부르는 일종의 국민투쟁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합법적인 탄핵 절차, 법적 절차로는 이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폭동 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한 국민 정세나 지금 여론들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질질 길게 끌고 갈 거라는 거지. 그럼 그 안에 국짐은 당대표도 새로 뽑고 쇄신도 하고 윤석열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국민들한테 좀 인기도를 끌어올려 가면서 뭔가 지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부결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망조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속 분열한다 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이거를 인용하고 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탄핵을 당하기 전에 윤석열 스스로 하야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여론이 몰려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야는 안 되죠. 같이 깜빡이 들어갈 사람이 한두 명 사실 아닌데. 하야는 김건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김건희를 잡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야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 청원 하잖아요. 그 청원 내용이 보면 혹시라도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또는 탄핵당해가지고 다시 대선이 일어날 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최소 1년 전에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없애야 된다. 당대표가 당대표가 1년 전에 그만둬야 대선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쪽이 다시 선거를 치르는데 이재명만은 못 올라오기 위해서 이 법이 바뀌기 전에 단교가 바뀌기 전에 아니 자기들이 미리 하야를 던져가지고 우리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한 상황에서 지네들의 카드를 써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요런 쓸데없는 진짜 생각도 쓸데없네요. 네, 한번 망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괜찮네. 응? 괜찮네. 사실 그게 승률이 높아요. 그거 괜찮네. 왜냐면 누가 됐든지 간에 저쪽은 어차피 안 되고. 그 상대가 이재명만 아니면 되거든. 왜? 이재명만 아니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 승산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겨 나는. 근데 이재명이 나오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걸 알고 있기 그건 때문에 알고 있죠. 이재명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조기 하야를 몰래 기습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마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상식적이지 않아, 쟤들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빨리 고쳐야죠, 당규를. 네. 아유, 그 정도까지 대가리가 없어, 저것들은. 자, 어찌됐거나 지금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네, 민주당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그거 통 안 납디다. 저 분향소 설치, 그러니까 강제 철거 조치 반대한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안 나와. 근데 그 인터뷰 나오고 나서 아무튼 일주일 연기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주일 연기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뭔가 이제 잠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상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정말 광화문에 만들어지는 게 시청 앞에 있는 게 꼴보기 싫으면 진짜 용인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제대로 된 분향소를 시에서 먼저 만들어주는 게 똑똑하다는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정교계, 뭐 시민협회, 유가족, 뭐 민주당이 합쳐가지고 어디다가 딱 신고해가지고 우리 여기다 할란다 라고 얘기하고 구청이나 뭐 정로구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진짜 정식으로 그럴싸한 걸 만들어버리면 명분도 놓치고 욕은 욕대로 처먹는 꼴을 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이제 더 이상 강제 철거 계획을 집행해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탄핵까지 나왔는데, 탄핵까지 가결이 됐는데,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도 눈치를 좀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쪽에서 얘기가 많겠지만 의외로 언론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 부분을 조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듯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언론은 전부 다 지금 김기현과 안철수 싸움에 더 촉각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